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과장님이랑 함께 미국 한번 또 봐야죠.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참 시장은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 저도 어제 이제 자기 전에는 3%까지 나스닥이 이제 오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뭐 어제 누구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5% 이상 빠졌었는데 3% 반 간신히 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아침에는 이제 많이 줄여버렸죠. 그러니까요.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밤에 있을 CPI 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조금 했던 것 같고 물론 어제 초반에는 이제 어제 신년물 국채 금리도 3% 밑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조금 이제 빅테크에 대한 조금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조금은 들어왔던 것 같고요. 네. 조금 그나마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성장주와 관련된 러블록스나 코인원 이쪽은 좀 실적에 대한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간 내에서도 10% 이상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도 좀 차별화가 이제 서서히 생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좀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가 최우선 과제다. 대중 관세 완화 논의 중 이런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인플레 당연히 최우선 과제인데 네.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짜 뭐 이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래서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뭐 실제적으로는 컨센이 8.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중고차 인덱스도 이제 3월달 대비해서도 좀 빠지긴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유가도 이제 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3월달에 25bp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잡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좀 긴축 정책에 대한 행보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인플레를 많이 잡았네라고 가능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향후에 대한 뭐 금리 인상의 여분이 조금은 이제 느리게 갈 수도 있다는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저녁에도 나스닥의 상승이 조금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아마 오늘 10시 반쯤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쯤에 나오게 되면은 좀 나스닥 선물이나 이쪽에서 먼저 반응을 보이면서 조금 흐름이 좀 괜찮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또 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주목할 만한 또 눈이 갔던 그런 뉴스들이 있으시옵니까? 사실 이게 지금 연쇄효과 나오고 있죠. 최근에 리비안 이제 포드가 800만 주 매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영향을 받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리비안 지분 20% 들고 있어요.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 쇼크가 났던 부분이 리비안에 대한 지분 이익이 조금 많이 빠지게 되면서 그랬었는데 어제도 상승분을 다 반납해 버렸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같이 나스닥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유가도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 전략 비축률에 대한 방출을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뭐 100달러까지 하회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유가를 잡으려면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중동 국가에 대한 조금 도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도 어제 조금 이제 유가도 3% 이상 하락을 했던 부분이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까지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관련해서도 맞아요. 뉴스들이 있었어요. 어제 돈나무 누나 네. 테슬라를 팔고 GM으로 GM으로 돌아간다. 와. 이제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물론 돈나무 누나가 판다고 해서 또 시장 자체가 크게 큰 변동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흐름 자체는 읽을 수는 있겠죠. 그쵸. 그동안 뭐 테슬라나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주에 대한 흐름을 조금 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조금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흐름이 최근에도 빌 게이츠도 조금 세게 얘기했었죠. 대공황이 올 것 같다. 맞아. 좀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시장이 좀 겁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다우지수나 이제 S&P나 나스닥이 뭐 최근부터 계속 변동 성장해서 조금 많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더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테슬라 관련해서는 뭐 미국서 13만 대 리콜 뭐 관련한 뉴스도 있었고. 그러겠죠. 이게 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이것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가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테슬라 차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터치 스크린 관련 터치 스크린 이걸로 조작을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에 대한 반도체 자랑용 반도체도 결국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 리콜 사태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 뭐 테슬라 지금 시간을 제가 아직 체크는 안 했지만은 조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뭐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네. 자동차에 그 터치 네. 요즘에 이제 공조기도 터치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거 괜찮으세요? 네, 전 괜찮아요. 그래요? 네, 저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전 되게 직관적으로 누르는 그게 더 좋던데. 터치는 뭐 운전할 때 막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요즘 차는 이게 햅틱 기술이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 동원한테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손동작만으로도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터치를 안 하더라도. 아, 그래요? 네.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볼륨이 그냥 올라가요. 그래요? 터치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야, 소나타 차주는 웁니다, 여러분. 1절 뭐 그런 거 모릅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것까지 해가지고 미국 관련된 또 뉴스들 살펴봤습니다.